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4년 파이널 특강 2-31강 그리고 2-32강 해서 종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대 시설은 공부하는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론서가 아주 난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종 정리를 한 것을 답을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논란의 여지가 뭐냐? AABBC 공식은 이제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 또는 초과 보험일 때는 보험 가액이 되겠죠. 그죠? 보험 가액을 이걸 한도로 한다. 근데 여기서 모든 4대 시설은 A 보험가입 금액 한도 플러스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요것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더라. 예외 사항은 A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에 대한 손해 플러스 잔존물 처리비용 또는 잔존물 가축에 쓰는 잔존물 처리비용이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시설에 쓰는 잔존물 제거비용이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고가 이 목적물 손해액만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예외가 있더라. 예외 사항은 바로 한비자다. 한비자를 갖다가 우리는 한비자라고 표기를 하자. 자기 부담금을 뒤에서 뺀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비례보상이 적용된 것을 계산된 금액에서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이 자기부담 기준은 계산된 금액에서 곱하기 뭐 5%면 5%, 10%면 10%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할 때 민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 플러스 비례보상 이 금액이 계산되고 난 뒤에 목적물 손해액이겠죠. 목적물 계산된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해주는 것이 편하다. 왜? 계산된 금액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 또는 자기 부담금은 요 금액에서 곱하기 5% 뭐 요렇게 해도 되겠죠.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마이너스 자기 부담인데 이때 손해액이 아니고 이 계산된 금액이다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예외가 있는 부분은 바로 한비가 좋아했던 옥수수,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가축의 축사, 이 세 가지 부분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잔존물 처리비용이 들어왔다. A로 들어왔을 때는 또 가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있으면 이것이 보험 가입 금액 한도에 가로에 들어오더라. 왜? 의문점이 생기죠. 가로 속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잔존물 처리 비용이 목적물 손해액이 5천만 원이 났을 때 잔존물 처리 비용이 1,000만 원을 썼다 이거죠. 1,000만 원. 사실 잔존물 처리 비용은 포크레인 부르고 인부 부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동하는 트럭을 불렀을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도 적용을 항상 받기 때문에 500만 원만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10% 적용을 받다 보니 너무 억울하다. 이것도 받고
괄호 밖으로 나가 있으면 취지는 좋은데 잔존물 처리 비용에서도 10% 한도로서 적게 받고 또 괄호 밖에서 또 자기 부담을 빼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잔존물 처리 비용이나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다면 당연히 있지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자기 부담금이 괄호 안으로 들어온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최종 확정된 이론서를 검증하고 제가 논리적으로 전개해 봤을 때 목적물 손해액만 있을 때와 잔존물 처리비용 가축, 축사에서는 이런 제한을 두더라. 나머지 시설에서는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축사에서 유독, 왜냐하면 보험금이 되게 큽니다. 다른 시설보다 보험금이 많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을 갖다가 괄호 밖에 두었다. 다만 잔존물 처리비용이 있을 때, 잔존물 처리비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처리하더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론서를 읽어봐도 하루 종일 읽어도 개념 잡기가 힘들지만 제가 한 것이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해서 출제 시에 틀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205페이지에 대해서 교재 205페이지 P205페이지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이제 이게 나올 수가 있죠. 비가림 시설에서 나왔을 때 보험가입 금액을 이렇게 한 번에 적용을 주어집니다. 그럴 때 A동, B동, C동 등 이렇게 동별이 나누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첫째, 이럴 부분은 보험가입 금액을 A동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 즉 A동의 보험가입 금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B동의 보험가입 금액도 구해야 됩니다. 그죠? 제일 먼저 나오면. 그래서 안분해 주는 게 중요하다. 안분해 주자. 안분. 그래서 총 보험가입 금액이 얼만데 그 중에서 A 플러스 B 부분의 보험가액, 기준은 가액밖에 없죠. 그 몸값 보험가액을 A 플러스 B로 해주고 A동의 보험가액을 해주면 900만원. 당연히 1500에서 900을 빼주면 이게 600이 나오겠죠. 논리적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전체에서 A 플러스 B의 보험가액분에 B의 보험가액을 해주면 이렇게 안분이 된다. 그걸 제일 먼저 구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복구를 했느냐 미복구를 했느냐, 이 부분이 비가림 시설이 중요하다. 복구 시에는, 그죠? 복구 시에는 제조달 가액 신가를 다 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감가를 적용한다. 미복구 시에는 감가를 적용하더라. 감가를 적용하더라.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더라. 그래서 질문 1에 대해서는 A동의 비가림 시설에 복구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보험가액 금액을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손해가 얼마지? 피해 입은 재조달 가액이 1,300만 원이니까 이게 손해죠. 그죠? 재조달 가액이 1,300만 원이더라. 오케이. 그러면 잔존물 제거 비용은 200만 원인데 다 주느냐?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 한도를 적용을 받더라. 그래서 130만 원이 되는 거죠. 1,300만 원에 손해액의 10% 130만 원이 되더라. 그래서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지급을 하더라.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A는 1,300만 원. 이것의 10%인 잔존물 제거 비용 마이너스 A, 이 금액의 10% 되겠죠. 10%를 적용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잔존물 제거 비용 자기 부담금은 3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를 지급받더라. 그래서 이 두 개 합친 것이 100만원 넘어가므로,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100만원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답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미복구 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복구 시는
그렇지. 손해액에 대해서 손해액에 대해서 감가상각률을 줬죠. 30%. 이것이 미복구시니까. 그래서 910만 원이 나오고 이 910만 원의 10% 91만 원이 된다. 그죠? 10% 적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의 10% 100만 원 한도 적용. 똑같은 문제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답안을 보시고 정확하게 풀어보시면 이상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농업용 시설물 강풍이 불었죠. 보상하는 손해일 때, 자, 이거는 8의 기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간단하게. 근데 이번 시험에도 출제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출제 오류가 될 수 있다. 그래도 무조건 풀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풀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무조건 풀어야 된다. 문제가 잘못됐죠. 이 손해액의 재조달 가액 또는 신가라고 주어져야 되는데 문제에서 재조달 가액.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까지 시설 문제는 이렇게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푸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이 손해액이란 말이 신가, 재조달 가액을 출제자는 몰랐던지 아니면 실수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답안 처리에서 이의제기도 없었고 그대로 답안 처리가 됐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피복제 손해 제외니까 한도 100만 원 한도를 하겠죠. 100만 원 한도 적용을 한다. 그죠? 30만 원에서 100만 원 한도다. 그러면 여기서 보험금은 일동의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인데 이 문제에 손해액을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300만 원 빼기 자기부담금은 이것의 10%인 30만 원에서 270만 원이 원래 정답입니다. 고수들이 풀면 이거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손해액을 주었기 때문에. 근데 오답이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해액 곱하기 그 다음에 경영감가를 주어졌다면 문제에서 이것을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죠? 내용연수도 주어지고 하는 것은 이걸 적용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문제가 잘못되더라도 제가 이 문제를 보고서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이 손해액을 주놓고 또 경영감가를 주었단 말이죠. 아, 다른 문제의 형평성을 볼 때 이게 중요합니다. 형평성을 볼 때 아, 이거는 경영감가를 적용하라는 뜻이구나. 그죠? 그렇게 이해해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을 한번 잘 보세요. 손해액은 손해액 곱하기 1 마이너스 8% 2년 곱하기 8% 16%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252만 원을 적었습니다. 이게 식이 맞습니까? 손해액은 손해액에서 이렇게 이게 손해액이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신가 또는 재조달 가액이다.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252만 원 최소 30만 원을 적용하고 보험금은 222만 원이더라.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작성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답안 처리가 됩니다. 왜? 우리는 보험가입 금액을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안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답안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피복제 단독 상고일 때는 최소 10만원 적용이다 하는 부분이고 40% 줬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문제가 약간 틀리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서 주어진 조건들을 되도록이면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일단은 정답을 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누구든지 아, 이것이 신가를 잘못 표시했다라고 수험자들이 아주 현명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아맞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제가 또다시 강조한 이유는 시험 당일날 또
시설에서는 이 개념이 조금 없으신 분인지 이 부분을 출제가 항상 잘못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문제를 푸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축사. 축사는 개념을 드렸죠. 이렇게 보험가입 금액과 잔가율, 그 다음에 화재일 때, 지진일 때, 폭설일 때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는 문제가 출제가 유력하다. 자기부담 비율은 주어지고 전손사고다. 사고 당시의 신축가액은 1억 원. 이렇게 했을 때 축사 B는 지속적인 계보수로 가치정지됐다. 이제 착각을 가져오는 게 수정 최대 잔가율은 이 의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보온덮개 쇠파이프 조는 50%다. 그 다음에 2회 보온덮개 쇠파이프 조의 2회 구조는 70%다 하고 암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바로 가치가 70%가 확정이다. 확정. 확정이기 때문에 1-70%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70%가 보험가액, 몸값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적용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럴 때 제일 먼저 사고당 축사가 나오면 건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험가액의 80%를 먼저 구해야 착오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 다음 가축의 축사, 그 다음에 옥수수는 한비자를 생각해라. 그래서 한비자라고 하는 부분도 글자를 쓸 때 우리는 한비자라고 써놓자. 그래서 자기부담은 별도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의 B 예외는 요거 A 부분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A는 목적물 손해물이 있을 때는 한비자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잔존물 처리비용, 잔존물 처리비용과 잔존물 제거비용이 있을 때는 A가 됩니다. 가로. 이 가로를 잘 보셔야 돼요. 10번을 들어서 자기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B, A에서 여기에서 10% 자기 부담 비율이 완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B가 없다. 그래서 있는 것만 외우자. B가 스몰 b로 2월 되는 것만 암기하자. 2월 되는 것은 바로 해비치더라. 해비치 호텔에서 비례보상이 있는 것은 해비치와 축사가 비례보상이 이치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뜻은 해가림 시설과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은 바로 B로 2월 되더라. 왜? 100만원 한도를 소지 못했을 때 2월 된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조 보험가입 금액이 4천만원, 그 다음에 전손사고니까 신축가액이 1억이니까 그죠? 신축가액 1억에 대해서 요거 경과연수 10년 잔가율이 20%니까 우리는 경영감가는 10년분에 100% 마이너스 20%니까 8%임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확정 70%. 요거는 쇠파이프조는 잔가율 주어졌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10년분에 100% 마이너스 20% 하니까 8% 똑같죠? 그래서 8%임을 알 수가 있다.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감가율을 내용연수가 경과연수고 내용연수 그죠? 지금 보니까 내용연수죠. 그죠? 20년분에 100% 마이너스 20% 하니까 4%가 되는 거죠. 4%. 요거는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8%. 저렇게 문제지에 써놓으니까 바로바로 우리가 틀린 걸 알 수가 있죠. 내용연수가 얼만데, 그래서 경과연수는 10년. 경영감가율은 4%임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4%. 보험가액은 1억에서, 그래서 몸값이 얼마지? 제조달 가액이 1억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경과가 10년이기 때문에 4%를 1-4% 곱하기 10년. 그래서 6천만 원이 되더라. 이 6천만 원이 보험가액, 몸값이다. 이죠. 재조달 가액이 1억이면 신축가액인데, 이 신축가액에서 경영감가를 적용한 6천만 원이 몸값이 되더라. 그것이 보험가액이 된다. 보험가액의 80%를 먼저 구하자. 4,800원이 나온다. 아, 보험가액 금액보다 보험가액이 크니까 이런 비례보상, 그래서 시험 문제가 비례보상이 까다롭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민. 그래서 보험가액 금액 단위 만원. 단위 만원. 4천만 원 한도로 하고 컴마 A. A가 목적물의 전손사고이기 때문에, 그죠? 6천만 원이 되겠죠. 보험가액 6천만 원. 그래서 6천만 원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다. 이게 목적물에 대한 손해. 목적물 곱하기 비례보상. 4,800만 원에서 내가 4천만 원만 가입을 했더라. 요렇게 하고, 목적물 손해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가로가 밖으로 나와. 마이너스 요거. 자기 부담 비율이 5%니까 이 계산된 금액이 얼마죠?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곱하기 5%. 요렇게 계산하는 거나,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곱하기를 할 때는 1-5%. 요렇게 하면 되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된 금액에 대해서 5%를 자기 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기 자기 부담금 5%는 이 기준이 계산된 금액이더라. 계산된 금액. 계산된 금액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나, 또는 4천만 원에서 5%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교재는 제가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공부하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 다음 보험가액. 자, 보험가액 자체는 수정 최대 잔가율은 70%면 우리가 압니다. 암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액은 무조건 7천만 원. 그죠? 70%. 왜? 계속 계보수를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보수가 이루어서 가치 정제가 됐기 때문에 이는 확정이다. 그래서 수령 최대 잔가율은 그대로 하는 것에 유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보험 가입 금액. 그죠? 자, 여기서도 보험금은 손해액 자기 부담금이 이쪽 밖으로 나와야 되죠. 보험 가입 금액이 7천만 원 한도로 해서, 그 다음에 7천만 원 계산된 금액이 맥스. 요렇게 자기 부담금이, 이 식이 잘못됐습니다. 그죠? 이제 보이죠? 요것도 손해액과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은 빼야 된다. 바로 받고 나면, 왜? 손해액만 있기 때문에. 예, 요것은 제가 바로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 가액과 손해액을 먼저 계산하고 난 뒤에 그 맥스 손해액에 대해서 5%와 그 다음에 지진일 때 50만 원을 비교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 민 손해액 자기 부담금 컴마 마이너스 요 식은 잘못됐습니다. 그죠? 민 손해액과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한 뒤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으로 수정합니다. 이 계산 과정은 맞죠? 그래서 제가
실수하기 때문에 요 글을 갖다가 보험금은 이 가를 아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민 이렇게 해서 자기 부담을 빼는. 그래서 시험 실전에서도 이처럼 논리적으로 문자를 글자를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아요. 그죠? 우리는 안단 말이죠. 가로 속에 있고 마이너스 자기 부담을 뺀다. 한비자니까. 한비자니까. 비례보상 다 해주고 난 뒤에 자기 부담을 빼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맥스 큰 값, 계산된 금액과 요 계산된 금액, 이게 계산된 금액에서 5%와 50만원 비교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을 저도 다시 한번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물음 3. 그죠? 요거는 1-10년 분해해서 8% 아까 구했죠? 8% 구했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났으니까 3년에서 7,600만 원이니까 초과보험이더라. 자, 초과보험일 때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한다.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 보험 가액. 그 다음에 손해액을 비교해서 마이너스 이처럼 보험 가액과 보험 가액 초과보험일 때는 보험 가액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600만 원 동일하게 나왔네, 그죠? 그래서 보험 가액을 한도라고 손해액도 7,600만 원 낮죠? 손해액도 7,600만 원.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다. 초과 보험일 때는 보험 가액과 이 손해, 보험 가액이면서 손해가 이만큼 났기 때문에 7,600만 원 났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금액과 5%, 그 다음에 폭설일 때는 50만 원 비교 한도,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원예 시설과 버섯 재배사. 이 부분은 이미 했기 때문에 가축일 때 항상 가액의 80% 해당일 걸 갖다가 하고, 가축일 때는 일부 보험시에는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축사와 가축은 다르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핵심 문제는, 자, 여기서도 보면 해가림 시설일 때는 대상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이죠. 그 다음에 인삼일 때만 태우집에 플러스 냉침 폭폭이되라 하는 8개를 담보해준다 하는 것. 인삼일 때는 그렇다. 그리고 시설일 때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해준다. 그래서 시설이다. 해가림 시설이라고 반드시 써야 된다. 인삼의 해가림 시설이다 하는 것하고, 자기 부담금 최소 10만원에서 100만원. 그죠? 그 다음에 농부일 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는 특약이더라. 화재대물 배상 책임 보험과 수재위험 부부장 특약까지도 가로 속에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화재 특약의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비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서이고 화재는 특약이더라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시설 부분이 자칫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들은 잘 공부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도 쓰다 보니까 가로가 이 옛날 버전이죠. 지금은 손해가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자기 부담금은 뺀다. 뭐일 때? 목적물 손해액만 있을 때 부분을 혼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부록 편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